말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 존재의 가치는 이성에 있다는. 그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고. 간병인을 불렀어요. 돌보던 환자들이 모두 나왔대요. 오늘부터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널 꼭 낫게 해줄게. 나밖에 없지. 씹으란 말이야! 날 죽이고 싶어? 너날 만난 게 행운이야. 네, 방금 들으신 예고편 뭔가 좀 묘하죠? 네, 수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했는데요. 씹으란 말이야! 네, 라는 대사를 알려주신 우리 최민서 배우님도 오셨고요. 또 수키라는 영화를 연출한 양지은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시고 오늘 또 그 개봉일인데 예.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개봉일은 주로 이제 막 무대 인사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또 GB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또 생방송에 예. 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예고편 듣다 보니까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데 이게 어떤 소리죠? 감독님 한번 규명을 해주시죠. 윤 교수라는 네네. 사람이 스키한테 당하는 소리? 당하는 소리야. 뭘 당합니까? 몸으로. 싫은 거를 이제 그 소리로서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조한철 씨가 예. 윤 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또 금욕주의자이자 좀 예. 완벽주의자, 약간 예. 결벽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죠. 네. 아니 뭘로 하여튼 쓰러져요. 네. 쓰러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신 마비가 되는. 예. 몸이 전신 마비가 됐지만 어쨌든 정신은 좀 멀쩡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최민서 씨가 연기한 수키가 간병인으로 이제 낫게 해주죠. 예, 고용을 해서 근데 이 간병의 방식이 좀 특별하다. 예, 수키만의 방식으로 예. 간병을 하죠. 어떤 방식입니까? 그건 이제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 그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니 감독님이- 이제 뭐 네. 말로 해서 이제 들으시는 거 하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느끼는 거 하고는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천차만별인데 지금 말로만 해서는 솔직히 안 되고 이제 오늘 개봉일이니까 네. 한번 산뜻하게 한번 보시고 스키의 그 간병하는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민수 씨가 그러니까 차마 내 입으로는 그 말을 못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신데 제가 그렇다면 제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중요하니까 얘기를 해야죠. 섹스 테라피죠, 섹스 테라피 일종의. 예, 이게 성적인 방식으로 간병을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직한 느낌도 들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간병하는 분은 세상에 안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감독님은 어떠다가 이런 설정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네네. 그냥 병문안 갔는데요. 네. 옆 침대에 있는 환자를 봤는데 중년이었어요. 네. 근데 뇌를 이만큼 도려냈나 봐요. 뇌가 움푹 파였는데 네. 그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네. 이렇게 아주 뚱뚱한 그냥 진짜 아줌마 같은 간병인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막 어린애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 굉장히 무안해하고 치욕을 느끼고 그런데 굉장히 눈빛이 깊고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오겠다 해가지고
철학적인 한 담론을 끄집어내가지고 네네. 이렇게 재밌는 음. 수키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담고 있는 철학적인 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탐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 아닙니까? 네. 뭔가 좀 4차원적이고 초현실적이고 네. 이런 느낌의 캐릭터이고 이전의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 전무후무한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배우가 적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최종 선정을 이제 최민서 씨가 하기로 이제 됐죠. 네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수키라는 캐릭터가 최민서 씨의 어떤 싱크로율이랄까요? 네. 이게 제대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겠죠? 그럼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캐스팅 할 때는 네. 수키도 그렇고 윤 교수도 그렇고 그 배우에 따라 네네.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냐에 따라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최민서 씨가 수키로 캐스팅된 게 저한테 저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키를 만든 감독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수키만의 어떤 최민서만의 네네. 수키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도 지금 오케이 마리님이 최민서 그분 맞죠? 대박! 영화 챔피언에 나오신 이렇게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 챔피언에서의 최민서 씨의 이미지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아니 저런 청순한 청순 영화?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 다양한 면이 있죠. 예. 청순한 게 있으면 예. 또 어떤 끼인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챔피언에서의 그 이미지로 최민서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 스키에서의 최민서 씨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네. 저 배우한테 저런 면모가 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과감한 배드신 연기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수키라고 하는 캐릭터에 끌렸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우선은 제가 네. 수키를 딱 읽어보고 나서는 신화적으로? 제가 그냥 네. 수키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수키가 되는 게 아니라 수키 아이온 수키를 저한테 그냥 그리고 이제 수키가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좀 엉뚱한 것도 있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원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또 모성의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뭐 시집은 안 갔지만 네. 또 이제 조카를 좀 1년 동안 키워본 적이 있어서 예, 예. 그런 면도 좀 잘 기억이 나서 내가 스키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약간 좀 엉뚱한 스키만의 어떤 생각으로 감독님께 프로포즈를 했죠. 아,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민서 씨가 얘기를 하셨. 이건 저예요, 감독님. 그래서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였겠어요. 그럼요. 그 어떻게 나올까 처음에는 민서 씨를 이제 잘 모르고 그게 사실 저예산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서 씨를 완전히 알기 전에 촬영이 들어갔어요. 네네. 뭐 그런데 굉장히 저도 궁금했죠.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까 과연. 근데 촬영도 굉장히 이게 말씀드리기가 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짧은 차 14회차. 아. 정말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스태프들의 노동과 그런 거 없었으면 사실 배우들도 힘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찍으면서는 그냥 콘티대로 앞만 보고 갔어요. 옆도 안 보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소리도 저는 안 들렸고 네네. 그냥 콘티대로 앞만 보고 갔는데 찍으면서 궁금했죠. 과연 수키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찍으면서 보는데 참 최민서만의 뭔가는 나오겠다. 그거를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고 보니까 훨씬 네. 마음에 드는 수키가 나왔죠. 네. 영화 속에서 아까 그 스키라는 캐릭터를 보시면은 대단히 좀 흥미로우실 텐데요. 아까 최민서 씨가 스키한테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스키를 맞추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제 스키라는 캐릭터 굉장히 저돌적이고
누가 뭐래도 어쨌든 앞만 보고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돌진형이거든요. 네. 실제 최민서 씨도 그렇습니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성향. 그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이제 저돌적인 어떤 그 진취적이다라고 네, 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똘끼라고 하는데 저 좀 약간 좀 똘끼가 있습니다. 똘끼도 두 종류가 있어요. 똘똘한 끼와 또라이 끼. 아,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린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도 하더라고요. 아. 또라이 끼 하고 똘똘한 끼. 근데 최민서 씨는 또라이 끼하고 똘똘한 끼가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똘끼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약간 또라이키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미녀가 또라이면 그것도 상당히 그 매력적이에요. 네.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긴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캐로로님이 최근 뉴스엔 기사를 보고서 여배우 A가 촬영장에서 남자 배우와의 촬영을 거부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여배우 A는 최근 한 촬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과 예의 없는 모습으로 선배 배우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겉으로 예쁜 외모와 좋은 이미지를 지닌 여배우 A는 촬영 시간에 맞춰 도착한 적이 거의 없다고, 촬영 내내 대선배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고 최대 3시간까지 늦는 등 지각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애초 약속된 키스씬, 배드씬을 모두 거부했다. PD 감독 등이 즉석에서 요구한 장면도 아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지만 여배우 A는 끝까지 못하겠다며 버텼고 관계자들은 멘탈 붕괴에 빠졌다. 게다가 여배우 A의 상대 배우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미남 톱배우. 제가 누군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S양이라고 들었는데요. 당당하고 멋진 민서 언니랑 비교되는데, 아이고. 예, 요즘 효리 언니가 여성들의 롤 모델로 비춰지는데 제가 보기엔 민서 언니가 훨씬 자기 감정의 솔직함과 꾸며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더욱더 묻어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사의 여배우랑 민서 언니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참, 은근히 상당히 예의 바르게 말씀하신 듯 하면서도 전곡을 확 찌르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너무 네. 중요한 질문. 네. 네. 근데 저는 네네. 뭐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네네. 그 영화가 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촬영할 때는 저도 좀 지각하는 건 조금 있어요. 근데 3시간은 너무 심했고요. 네. 한 뭐 20-30분은 조금씩 늦긴 하는데 네네. 그건 이제 뭐 촬영을 하다 보니 약간 좀 피곤해서 아니면 길을 헤매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제가 좀 늦게 나와서 그런 면이 있고요. 네네. 또 원래 시나리오 부분상 있는 거를 리딩도 다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촬영할 당시에 현장에서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좀 저는 같은 배우로서 이해가 안 가고 그럴 거면 연기를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인기 때문에 하시나? 말도 또 이상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뭐 어차피 네. 네,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 몫을 다 하지 않는 건 네. 뭐 직업의식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이런 배우는. 예. 근데 뭐 이런 질문은 최민서 씨 같은 경우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어떻게 대답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그 여배우가 배드씬을 한번 찍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만 계속 들어온다면서요? 아 맞아요. 제가 네.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영화를 네. 한번 찍고 나서 네. 배드씬 있는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작품만 좋으면 하자. 근데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뺐어요, 뒤로. 빼고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죠. 네네. 아니, 나는 배우고, 또, 나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나는 왜 저렇게 배드신만 들어오지? 나 저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감독님들은 왜 몰라주시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다가 이제. 그래요. 한참 최민서 씨가 한참 안 나왔어요. 네. 네. 제가 이제 혼자만의 어떤 슬럼프에 빠지면서. 네. 그랬다가 딱 본 게 스키예요. 근데 애가 캐릭터 보니까 이제 되게 참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모를 되게 갖고 있어요. 되게 재밌고 애가 자기 그 주의대로 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엉뚱한 네네. 캐릭터인 거예요. 물론 배드신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근데 배드신을 위주로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스키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일단 스키의 어떤 생각과 스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뭐 치료를 하는 방식과 뭐 그런 것만 보셔야지 처음부터 이건 19세 영화야. 이렇게 딱 하고 보시면 정말 이거는 재미가 없겠죠. 공감할 수 없는 배우가 공감할 수 없는 영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또 필요하다면은 저는 배드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사람의 인간의 삶에서 당연히 뭐 섹스란 것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뭐 본능적인 거고. 스킨십 이런 거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영화가 그 보여주는 어떤 배드신이 저는 그 성욕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몸의 어떤 교류, 소통, 뭐 이런 차원에서의 섹스를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포르노그래피가 아닌 것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걸 따졌을 때. 근데 뭐 영화 스키에서는 배드신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뭐 사람들 보고 꼴리라고 막 이렇게 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 스타일이야. 왜요? 전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나 최민수 씨 스타일 되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스키는 모성의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 보고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야.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치료법이 섹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건 치료법이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내가 그냥 다 관리해주는 거거든요. 내 아기처럼. 그러니까 성욕 자체도 관리해주는 그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신경 자체를 이제 되살아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섹스 어필하다고 하시면 보지 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가 담아내는 그 이 영화 안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진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에로스의 풍경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에 중점을 사실은 둔 뒀죠. 굉장히 에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한테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사실 뭐 괜히 어렵게 철학적인 담론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딱 스키는 몸, 윤 교수는 정신 요렇게 딱 놓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그렇게 놓고 몸의 상징인 스키를 통해서 정신의 상징인 윤 교수가 변화되는 그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런 거를 딱 놓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스며들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리고 좀 전에 저 배우의 어떤 노출 같은 거, 전 진정한 배우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많은 자료, 하여튼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저의 어떤 소재들이잖아요. 소재들이고 도구들이고 근데 이제 배우들한테 이제 몸이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건이 워낙에 또 좀 프랑스나 이런 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그 여배우 에스양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배우들의 인식이 그런 거를 너무 어쨌든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민서 씨는 그런 걸 전혀 이제 작품에 필요하면 이렇게 하니까 진정한 배우의 어떤 생각을 갖지 않았나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아까 에로스 얘기했지만 그런 걸 찍은 다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뭐 몸을 사리거나 이런 게 없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림포매니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림포매니악 안 보셨죠 아직? 보셨어요? 림포매니악? 예고편. 라스파트리아 감독의 림포매니악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배우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를르 긴스부르크 그 사람 안티크라이스트에서 보고 그때 처음으로 배우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감독이
하는 어떤 한 면을 그냥 예. 도구라면 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 배우가 이렇게 멋진 예술가구나. 그럼요. 전 네. 그때 처음으로 배우에 대한 존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할 때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들과 같이 정말 존경하셨어요. 네. 왜냐면 감독은 사실 캐릭터와 상황을 창조하는 사람이지만 네. 배우는 1차적으로 네. 그 감독이 창조한 캐릭터를 해석하는 저는 그렇죠.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탁월하게 해석해내느냐에 네. 따라서 그 관객들에게 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네. 그리고 감독이 의도했던 것 이상의 플러스 네. 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 배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배우들은 작가라고 그렇죠. 호명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 좀 이렇게 멋진 생각합니다. 예술.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네, 네. 그가 가진 모든 걸로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배우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다 아니, 까먹었네. 그러니까 뭐 님포매니악 같은 영화 보면은 그 뭐 당대 우리 이 세계적으로 네.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나와서 다 성기 노출하고 예. 막 이러거든요. 아주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보여줘요. 안티크라이스트 보셨죠? 네. 거기서 아랫도리만 벗고서는 막 다니잖아요. 예. 그 여배우가, 그 유명한 여배우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걸 보고 뭐 어떤데, 너무 뭐. 부러우면서도.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너희들은 뭐 이거 안 달렸어? 이거 없어? 그러니까요. 목욕탕에 가면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 이런 찍을 때, 당당한 자세. 예, 찍을 때 네. 감독은 네. 진짜 그게 성기구나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저거는 그냥 요 상황을 네네. 표현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야하다 뭐하다 몰라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민서 씨가 좀 당황한 부분이 네.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민수 씨도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경 안 쓰시는 게 더 신경을 안 생각하죠. 써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찍은 영화 돈테파파라는 영화가 있는데 엽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속옷을 당연히 입었죠. 속옷이 나왔는데 그 장면만 캡처를 하셔가지고 예. 딱 인터넷에 올랐는데 너무 심하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없으면 뭐 그런가? 맞아요. 뭐 성기 노출 뭐 어떻게 뭐 그 영화가 되게 좋다면 뭐 그런 거는 일도 아니죠. 네. 정말로. 근데 뭐 세상의 일정 %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찌질하다. 찌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찌질한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게 문제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괜히 제가 나서서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못 봤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도 그 야쿠쇼 코지가 네. 여기서 반대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 몸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섹스를 하고 싶어지면은 몸에서 물이 나와요. 계속. 그리고 도벽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서 물이 막 철렁철렁 흐르면서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몰래 뭐 훔쳐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몬 이상. 뭐 어쨌든 그 약간 판타지스러운 그런 그렇겠네. 설정이죠. 몸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니 왜 그 여성분들은 그 왜 한 달에 한 번씩 매직 하시잖아요. 생리. 네. 내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도 그런 건 없지만 네. 그거 하시기 전에 이제 네. 도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안 감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런 저도 언뜻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붉은 다리 아들의 따뜻한 물 같은 경우에는 야쿠쇼 코지가 남자 주인공이 그 여성의 병을 낫게 해주거든요. 섹스를 통해서. 네. 근데 이마무라 쇼헤이가 일본의 굉장히 뭐 거장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거의 뭐 감각의 제 아닌가? 그분은 오시마 나기사 아, 감독이고. 예. 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그 영화에서 이게 둘이 배드신을 할 때요. 네. 이 물이 몸에서 막 사정없이 나와요. 여자의 몸에서. 그래서 나중에 폭포수처럼 막 팍 퍼져요. 막 물이. 섹스를 할 때.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온천. 예,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막 팍팍 쳐요, 막.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그게 나이가 8순이 다 돼서 만든 작품인데, 네네.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병,
치유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 물리적인 몸의 소통, 에로스. 근데 여기에 천착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특히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영화 속에서. 따뜻한 물. 그러니까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이라고 하는 게. 뭐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여성의 몸에서 흐르는 그 따뜻한 물이 개천으로 흘러가니까 그 개천에서 따뜻한 막 엄청난 막 물고기. 이 물고기들이 막 상생을 하고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생명의 원천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오히려 그 거장 감독들이 이런 그 섹스라든가 에로스라든가 이런 화두에 네. 좀 더 천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 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아까 정신과 몸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그런 네. 설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에 대한 어떤 몸의 어떤 독립성 혹은 우월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흔히 몸에 천착하는 건 좀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이 거기에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반대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본능에 천착하고 거기에 더 뭐랄까요, 그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가톨릭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영화 안에. 네네. 그리고 제가 가톨릭도 신자고, 그리고 또 가톨릭 쪽에서 신학이나 철학 공부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네네. 이제 어쨌든 그 신학 쪽에서 옛날 뭐 중세니 이런 신학들 그런 데서 어떤 절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네. 것들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또 주변에 이제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성욕. 그렇죠. 그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가장 그 나이 드실 때까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신학과 철학과 뭐 짬뽕이 또 나라는 인간 네네. 이런 거랑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그 뭔가 이런 독특한 수키의 어떤 소재도 나왔고 어떤 내용도 나왔고 네. 주제도 나온 것 같아요. 짬뽕은 굴짬뽕이 맛있습니다. 난 고추짬뽕. 나 매운 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좀 이상한 대로 흐르는데 해롱해롱님 네. 예전 강심장에서 민서님이 나오셔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네. 강심장에 나오신 적 있어요? 네. 아. 최광희 오빠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오빠인가요? 네, 해롱해롱님이 첫인상이라든지 아직까지 방송 들으면서도 잘 몰라서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되게 저도 두 번째 뵀는데요. 네네. 뭐 잘 보면 잘 보면 뭐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네. 잘 토닥거려 주시고 네네. 막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조금 삐끗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다 그런 거 아닌가? 오지랖이 넓다. 넓고 예. 근데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예. 또 약간의 남성 우월주의도 있을 것 같고. 제가요? 네. 그렇진 않은데. 그건 안 해요? 예, 저는 여성.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네, 저는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계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남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네네.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 제가 요즘 그래요. 저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예,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화마을님, 최민서 씨, 수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봐주세요. 사르르님 듣고 있는데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좋네요. 가식 없이 영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영화 수키의 기자간담회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저희한테 네. 주어졌는데요. 뭐 감독님 그다음에 최민서 씨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시청자가 아니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영화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는 이렇게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 가볍게 보려면은 그걸 한없이 네. 가볍고 뭐 에로 영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 건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런데 결코 그런 영화로만 네.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이 충분히 앞에 깔렸지만 그 여러 가지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깊은 어떤 삶의 의미? 의미라면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거와 함께 이렇게 엮어서 스키를 한번 꼭 보시고 좀 많이 광고 좀 해주세요. 좀 많이 오늘 조금 속상한데요. 지금이 한창 상업영화의 홍수 속에 스키가 그동안 화제는 많이 됐는데 개봉관이 너무 적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살이 난 게 이게 왜일까? 그때 좀 몸이 안 좋은데 이게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치료드릴게요. 여성분도 고객이 될 수 있나요? 스키의 고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남자들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그 스키 같은 캐릭터에게 그런 그 간병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정말. 네. 자, 아무튼 최민서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로채십니다. 미안. 저도 오늘 개봉일인데 네네. 뭐 그 관수가 별로 안 돼서 속상하긴 한데 네네. 아무튼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분명히 인기 있고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스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최강희 기자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스타일입니다. 네.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을 보면서요. 영화 속 유인원이 서부 개척기의 인디언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서부 영화를 보더라도 이 미국의 개척민들은 인디언의 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그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먼저 인디언에게 총과 폭력을 전수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드러내는 진짜 바이러스는 바로 인간의 폭력성,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인원들의 우두머리인 시저, 처음에는 유인원은 인간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유인원은 인간과 너무 닮았다 이렇게 자조하고 말죠. 그리고 부하이자 호전주의자인 코바에게 인간으로부터 너는 증오를 배웠어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영화 혹성탈출 속의 유인원은 어찌 보면 인간성 또는 증오와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을 너무 쉽게 휘두르는 우리 인간 사회의 거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월 둘째 주 최광의 영화 쉐이킷.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에 삽입된 The Band의 The Wait입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워하십시오.